그래서 제가 좀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말씀하시면 펜 찍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될 것이다. 소리 들리지? 예. 중계 소리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해야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사장님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사무장을 맡고 있는 송창수입니다. 가칭 가덕도 신고항 보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가지는 이유가 이 장에 보면 여러 가지 건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그 내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모인 게 준비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나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가 별로 되는 건 없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바로 이임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이 그 촬영하는 데인데 촬영 관계로 뒤에 형님 한번 하고 있어. 카메라 한번 하고 있어. 지금 잘 나오는가? 예, 확인했습니다. 예. 여하튼 주말 오는데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바쁘고 그날 이후로 유튜브가 한 이틀 만에 저희들이 유튜브 주소를 잘 모를 텐데 가덕도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한 7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 지금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근 700개가 다 들어왔어요. 이게 또 저희들이 전화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또 공유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임도 저희들이 어제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사무처에 준비하는 분들이 플래카드를 한 20개를 한 말마다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달 때에도 저희들이 기분이 참 좋은 게 저를 쳐다봅니다. 여느 현수막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이 성함이 누굴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 시작은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이 바쁜 시간, 이 주말 오후에 가족들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모인 이유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수고하시는 분, 허투루 살아오지 않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가덕도 주민 모두의 보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제가 현수막에다 그린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준비위원회 자료에 보면 지금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관인이 지키지가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공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공문서 양식이 보면 요건데요. 캐치프레이즈를 제 나름대로 우리 사무처에서 마련해본 게 가덕도의 힘, 같이 가는 길,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이래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도 대통령한테도 관계기관에 또 관련 모든 그 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요 밑에 보면은 사무장 송창수, 사무국장 한영만, 사무처장 조문재, 뭐 위원장 김지록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뒷장을 안 넘기고 있어. 여기에 지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여러분들의 성함이 다 들어갑니다. 예, 저는 일을 이래 합니다. 앞으로 이래 할 겁니다. 사무처의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로 적시를 합니다. 후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은 이 이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안 품겠습니까? 우리가 해태하거나 나태하거나 쉽사리 또 타협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이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오늘 자료가 오늘 제가 왜 이 공익보상 정당보상 대처법이래 가지고 보상 흐름도 이건 우리 기조실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만 여기에서는 뭐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는 우리 기조실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나침반의 나현호 변호사를 14일날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공익사업이나 뭐 다른 어떤 그 사업에 토지가 수용이 당했을 때 그 토지 보상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정종규 그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평선을 저희들 초청을 하지만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정말로 땡글땡글한 법무법인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 오늘 저희들이 이 공익보상 정당보상 대처법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다면은 이 대개의 이 지금 공특법이 보면요 뚜기가 이렇습니다. 이 바쁜 작품들을 어떻게 이걸 다 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조실장께서 공익보상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간략하게 이 많은 이 책자를 써머리 해가지고 요 몇 장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적어도 준비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는 머리에 넣어놔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아마 14일날 아마 알아듣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신 우리 준비위원님들은 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보상 당사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같이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뭐 어떤 이름이나 올리고 그런 자리 아닙니다. 이 보상대책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되려면 법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분들을 설득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공문서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귀한 성함을 내가 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구자고 선각자이십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은 우리 기조실장께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대팔기 준비위원회 때 설명을 해드리던 게 그날 5월 14일날 15시부터 시작하는 그 회의는 거기서 뭐 각조심의하고 회칙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사업 방향이 나와야 될 거고 예산은 얼마나 있을 건가.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마련한 아마 댁에 가서 다 보셨을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해칙 그 목적입니다. 목적에 오타가 좀 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거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전에 제가 보내준 그 거기는 있습니다. 그럼 몇 분 보실 분은 요 테이블로 어디 올리놨는데 내가 목적 본회의의 이 해칙은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 건설 계획에 따른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과 이주택지 조성 등 주민 피해 보상 대책 활동 및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안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항 복합도시 이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 해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서로 좋다 안 좋다 이게 이야기 되어야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치를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보다 투명해야 되고 정대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많습니다. 그냥 몇 조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여기에 6조 회원 자격에 보면 가덕도에 주민등록이 등재해 있으면서 실거주자야 실거주자라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65일 뭐 밥길 묵고 잠자고 하는 게 실거주자가 아니고 예, 요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자 집은 없어도 토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야 및 전답 그 밖에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 회원 등록은 사업인정고시 전일까지 마감하나 추후 증빙자로서 증빙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서 회원 자격을 가진다. 이 사업인정고시 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공항 기본계획 확정이 아니고 아마 올해 12월달 되면 사업인정고시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국도 58호선 저기 도로가 또 토지가 수용이 될 것이고요. 일괄 타결로 간다고 했을 때 아마 이주대책이 요 가금방에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토지가 수용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를 신공항에다가 맞췄다. 그리고 에어시티는 저번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8월 그리고 어제 토요일 금요일 날 시청 신공항 건립 본부가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 물어보니까 에어시티 그러니까 공항 복합도시는 기본 계획이 저는 8월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길게는 한 2, 3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대안은 너무 급하고 이 공항 복합도시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겠지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오늘 조경식 상임 부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통장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청가동에 통장장 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항 복합도시뿐만 아니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민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가덕도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공개하고 깨놓고 안 되는 부분은 이렇고 되는 부분은 이렇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신공항 이 특별법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조에 나가 있어요. 2조에. 그런데 세종시 여러분들 아마 돌아가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겁니다. 제가 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뭐 세종시에 노는 그 행정도시, 복합도시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세하게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거는 국토부가 조직된 우리 가덕도 주민들의 힘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했거나 수고는 했지만 그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건 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똑똑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스크림을 짜고 같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조직된 힘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막 거기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요 회원 해칙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여기서 최고 단체를 운영위원회로 뒀습니다. 부위원장도 아니고 고문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20명당 한 분을 20명을 대표하는 한 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회의반독에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국에는 국가 권력하고 맞서기 때문에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만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은 여러분들 한 분이 저희들이 회원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정거리 같은 경우에 회원 수가 한 15분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을 5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만들어가 우리 배정은 지금 운영위원님을 위원을 모실 거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세대수를 보니까 2,200 세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세대수가 3,410. 2,630. 그렇지. 세대수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리게 2,600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세대만 마크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고문님하고 다 청년은 고문을 제끼면 몇 분이라면 한 70분 되는데 2024입니다. 그러니까 1,400세대.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국회의원격인 여러분들은 지금 40여분밖에 안 되니까 또 더 이렇게 전체를 다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나. 그게 6월달까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 이거 뭐 바쁜데 뭐 뽑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저희들이 발기 준비 모임도 했고 오늘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지금 준비위원부터 시작해서 오늘처럼 또 14일날 발기 총회를 가질 때에 이렇게 상출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과 규정을 제가 두었습니다. 경과 규정을 해도 왜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 경과 규정 가칭 이 회칙 제정 전에 제정은 14일날 될 거 아닙니까? 이 회칙 제정 전에 구성된 가칭 가덕도 신고한 보상대책위원회 발기준비위원회의 경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특정된 회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동선이에 전체를 막아놓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명을 특정을 주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절차를 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또 띄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과 규정을 이렇게 두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차의 민주성이 결여였다면 이건 안 되는 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뭐 상위법상이가 안 맞다 하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했다. 이거는 우리 배승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덕도 출신 법률 자문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14일까지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해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식은 요거는 제가 해칙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설명을 끝나고 우리 조경식 상임 부위원장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도의상을 돌리기로 하고, 오늘 또 사실 바쁘신데 우리 또 상임 고문이신 또 정홍배 상임 고문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이신 우리 김종변 그 고문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개 우리 청가동에는 가덕도동에는 동선동, 성북동, 눌차동, 청성동, 대안동이 있는데 여기에 성북동 그 상임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조경식 우리 부위원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발기준비위원회에도 제가 참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우리 가덕도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른은 제가 상임 고문으로 우리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셔야 되는데 제가 제 고집을 상임 고문에도 안 넣고 특별위원회에도 제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왠 줄 압니까? 소중한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또 그걸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발기준비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깃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준비위원으로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항만으로 인해서 이주 택지를 받은 데는 윤리자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주 택지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도 있지만 이주 택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이분이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김기조 우리 준비위원님을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기조 실장이신 그 우리 정종규 실장님으로부터 오늘 그 나눠드린 그걸 잠깐 설명을 들어야 14일 날 바로 변호사의 말이 안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정경규 기조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앞에 대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뒤에서 그냥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맡다가 남 앞에 서니까 제가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잘 받는 방법 중에 우리가 여기 다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보상대책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법적 절차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변호사도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가덕도 전체에서 단임단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만들어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한테는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걸 안 내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우리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한 사람이라도 설득시키고 또 우리하고 또 생각을 틀리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 보상은 그렇습니다. 이미 조금 다른 부분은 늦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건 한 1년 전 최소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있고 보상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여기에 사업인재 무엇이나 이렇게 가까이 와져 버리면 이제 정부에서 그냥 법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게 제가 알아서 다 할 수도 있고 법적인 내용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단위단체를 만들어서 국토부도 가야 되고 정부에 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보상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저번에 뭐 그때 녹사인가 그 보상 주민위원회 하시는 발언 그게 정확합니다. 보상금 정부에서 지금 뭐 무한정으로 줍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은 뭐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가 모두가 이걸 뭐 미리 그거를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그걸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정부 단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이상 여러분들이 전혀 그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몇몇 사람이 앞장서서 계속 이런 보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힘들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하다. 보상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러면 누가 이 지도자가 될 것인지 누구를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여기 우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가가지고 보상위원회 좀 참여해달라 하고 이렇게 좀 이런 이 순서가 좀 뒤바뀐 면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체가 가덕도 주민 전체가 보상이 필요해서 우리가 참 어떤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 대처를 해야 되겠다. 요런 절차가 정상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절차상에 조금 뒤바뀐 점은 있다는 것.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좀 몇개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서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 공익보상 정당보상대처법에서 이렇게 조금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의 일정은 좀 이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한정에서 일정은 좀 대충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제 뭐 2003년 8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이 확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8월 26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게 이 안에 개정된 신공항 특별법에 의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날을 그것을 사업인정고시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 8월 26일 날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해버리면 그 이전에 8월 26일 이전에 토지조사나 물건조사를 정부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되려면 그 물건조사, 토지조사가 들어가야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고시를 해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있다. 보통은 12월 달 정도로 우리가 사업인정고시를 하는 걸로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8월 26일 날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확정하면서 사업인정고시로 되는 걸로 의지하면서 그래 하려면 그 이전에 뭐 한 6월이나 이때부터도 토지조사나 물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뭐 좀 보면 뭐 일정은 쭉 보시면 아시겠고 이 보상 흐름도 이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사업을 하려면 전략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 물건조사 이걸 하겠죠. 집에 와서 그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요새는 항공착륙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떼어가지고 바로 위에서 촬영해버리면 땅이 뭐 있는지 다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다고 저놈들이 하고. 그 다음 건비 부분, 담보가 잡혔다든지 건비 관계인, 건비 이런 분석 이런 거 하고 간단하게 요새는 빨리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고요. 일단 토지나 물건 조사를 먼저 합니다. 보상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할 때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요 집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 그러면 뭐 여하튼 뭐 수목 나무 같은 거 카운트를 한 세야겠습니다. 자기들 물건을 할 때. 그래 다 해놔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서명 날인을 하랍니다. 그 조서 보고 집에 있는 물건을 딱 보고 서명 날인을 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런데 사실은 서명 날인을 해줄 수도 있고 순순히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뭐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일을 든다든지 좀 깐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해주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서명 날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건 안 해준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어떤 정당한 사유로 서명 날인 안 하면은 그냥 자기들 진행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서명 날인 하실 때 조금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지 마라. 요건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저는 여기를 물건하고 이제 토지 조사를 다 하고 나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먼저 물건 조사, 토지 조사 다 하고 나고 사업 인정고시 하면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일간 뭐 신문에다가 이 지방 신문에다가 14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어갈 물건하고 이제 토지하고 다 이게 제목별로 다 나올 겁니다. 공고하면 이제 이의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빠진 게 한 개 있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내나 하는 대로 감정평 이제 요 보상 공고가 열람한 후에 한 30일 이내에 그걸 합니다. 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라 하겠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이제 뭐 토지의 이분의 이런 기본적으로 뭐 주민의 토지를 가진 사람 숫자 2분의 1 이상 되는 분들의 주장을 받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가덕도 요 이론은 면적이 보통 3만 평 이상,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대상자가 50명 이상 되면은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 보상협의회는 누가 참여하느냐? 뭐 강서구 같으면 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한 8인에서 뭐 18인 이하의 사람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그 보상협의회에서 이제 우리 쪽, 즉 다시 우리 이제 보상 대상자 우리 쪽에서 3분의 1 이상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위원 중에 3분의 1을 이상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보상관계 중요한 뭐 일을 이제 협의해서 이제 뭐 결정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보고 이제 보상협의회 구성대가 평가하면 여러분의 수용이나 뭐 수용 재결 이런 건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이 협의회가 수용 재결할 때 이 보상위원회 와서 법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서 단지 재결이라는 뜻이 조금 뭐 일반 사람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원에 나오는 판결하고 똑같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행정적인 심판에서는 표현을 재결이라는데 이건 판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은 뭐 제가 이것도 뭐 내일 모레 오는 이제 로펌에서 우리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 표준지란 말이 나오죠. 비교 표준지. 이 비교 표준지라는 게 이거 대항해도 그렇고 가덕에 몇 군데 이 수십 군데를 비교편 정부에서 찍어놨습니다. 대충 이제 그거는 어떻게 비교 표준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구, 구역 이런 등 공법적인 제한을 받는 비슷하게 받는 지역을 이렇게 표준지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용도 그런 비슷한 땅을 이제 중에서 뭐 이게 자기들의 표준지를 몇 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다른 평가 요인 여러 가지 뭐 섞어서 하여튼 그걸 하겠죠. 다음 뭐 보상을 정합니다. 요 복잡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거의 오면은 변호사님이 오면은 그때 좀 정확하게 설명할 거고. 토지보상금 산정 방식 중에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많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상 선례, 매매 사례 등을 참작하여 기타 요인을 산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이제 선정이 안 됩니까?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 서류를 띄어야 되는데 가덕에서 좀 많이 높게 팔리는데 이런 데를 등급 띄면 요새 다 나온다니까. 나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래 나은 것이 있으니 너가 좀 요거 참작해라. 평가사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요 가덕에서 보상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표준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싼 데를 가가지고 표준지로 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 부딪혔을 때 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래 하면은 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사실 솔직한 대로 현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 파일을 키우려는 건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지금 정부기관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김도우 의원하고 그 다음에 사상구의 장저희. 그 정도 되는 분이 이 정부 정책에 어떤 보상 금액에 이 부산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한 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보상을 많이 받는다 하면은 어떤 걸 하든지 김도우 의원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현실적으로 그 양반이 힘을 써주는 게 제일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은 솔직히 그겁니다. 그 사람이 힘을 안 써줄 수 없게 압박을 해야 돼. 그럼 자기가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힘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거 하지 않는 그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끝이지. 아무리 뭐 이런 걸 조금씩 하라고 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힘이고.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지만 가덕도는 제가 뭐랍니까? 인천 갯벌하고는 틀리고 인천공항 할 때 을바닥 아닙니까? 그거 하고 또 뭐 맹기 이런 데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뭐 절대 농지하고는 전혀 가덕의 상황이 틀리다 아닙니까? 여기는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환경도 좋고 쉽게 상금이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보상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걸 용도 변경 없이 예를 들어 용도 변경을 해가면 절대 농기를 용도 변경하면은 당연히 우리 그것까지는 받을 수는 없고 가덕은 용도 변경 안 할 때 있는 그대로 세월만 지나면은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평당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실제 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덕에서 많이 주자. 안 주면 우리가 난리를 지겨야 되니까 대모 나가면 이래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 보상 책정을 적어도 가지고 뭐 집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집은 뭐 600만 원 주던 최하. 누가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뭐 좋은 데는 더 많이 주고 땅도 어느 정도는 많이 도입이라 나가지고 그런 게 돼야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보상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보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보상도 마찬가지. 내가 반품을 판 만큼 너희 돈이 많이 주지.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랬으면 절대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상을 조금만 받으려면은 나 시위해야 되고 내가 반품은 안 팔면은 절대로 보상을 많이 안 줍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상을 내가 좀 많이 받겠다.
이러면 내가 발품을 팔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팽당 예를 들면 몇십만 원 더 받아도 땅이 많은 사람은 뭐 1억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10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이 발품만 팔고는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이거 보상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집에 가도 옆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요래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노력해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여해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 동네에 현실적으로 하는 목소리가 좀 갈라져도 있고 이 보상추진위원회를 잘 되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꼭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덕도가 한 단체로만 한 목소리만 낼 수 있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비록 갈등이 있지만은 이걸 어떤 해결로 해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저 혼자 하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하겠습니까? 누가 며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뜻을 모으자. 어떻든지 우리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완성시키자. 여기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하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알리고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일단 그렇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것도 요새는 제가 어제 아래 그 이야기할 때 보상의 영향이 대물적 보상에서 이제 생활형 보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옛날에 대물적 보상이라는 건 물건 요거 뭐 보이는 거 땅하고 토지 이런 것만 보상을 했는데 요즘은 쉽게 영상회복적 보상을 합니다. 내가 요 살았으면은 다른 데 이주를 하면은 여기서 생활 상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보상 범위도 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으라는 큰 정책을, 정부 정책이, 이 사람 요새는 전부 다 누가 이야기해도 저놈들한테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요새는 원상 회복적 보상을 한다 하더라. 전에는 물건 땅만 보상하고, 물건, 이거 보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하고 생활하고 똑같은 생활 형태로 유지시킨 이주를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렇고. 이건 생계대책 부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계대책 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업이 어촌계와 이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기 시설이 어업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소멸시킬 때는 정부에서 일단 생계대책을 주의해야 돼요. 생계를 많이. 우리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생계대책 부지가 나오냐 하면은 농사가 보통 한 1000평 이상 어떻게 규정할지는 모르나 대충 1000평 이상 짓는 분들은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분이다. 여기 정부에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300평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끔은 땅이 적으니까 그래서 1000평 정도는 다른 데는 좀 넓은 데만 1000평 정도로 기준으로 했다고 그거에 대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가 수용되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농부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제가 묵고 사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한테 그게 나옵니다. 생계대책 부지다. 정상적으로. 안 그러면 다른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분들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계대책 부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주대책자. 그냥 이주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이 있었는데 이주 저쪽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분한테도 생계대적 부지가 잘만 협상을 하면 온답니다. 나온 경우가 있답니다. 이 사람 해당은 안 된다면 정상적으로는 법에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냐,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조성원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부지를 조성원가라는 것은 뭐 땅 보통 받았던 경우는 한 350만 원 평당에 한 집이 있습니다. 저거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요 사람들은 감정가로 받을 수 있는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감정가는 관례대로 하면은 조성원가보다는 훨씬 높아요. 감정가. 그러나 실거래가보다는 좀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가로 생계대책 부지를 준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협상을 잘 해야 이렇게 나온답니다. 전업대책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의 그것도 있지만 이 특별법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저 신공항 특별법에도 그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요 주변에 공항이나 이 주변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게 돼요. 그게 차상위 계층자들도 법적인 공신공항이 특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덕 사람 중에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자 또는 영세민은 우선적으로 공항이나 요 주변 여기에 신공항 특별법에 나와 있으니 자기들은 해줄 겁니다. 따로 포함해 저희들도 그 부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번 그걸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막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막 남한테 듣고 그냥 책을 보고 대충 제가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간단하게 그냥 쉽게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도 감사합니다. 법령이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래 두꺼운 책인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이제 써머리를 해서 요래 드린 거니까 그 댁에 가시면 옆에 두고 챙겨봐 주이소. 그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숙지가 돼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긴 합니다만, 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지금 제가 자료에도 지금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그 세종시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는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다 나가 있어요. 전업대책에 관해서도 그 자녀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이 만들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이 세종시에도 한 2개 정도의 그 단체가 있었는데, 한 개 단체는 빵빵하고 한 개 단체는 좀 작았습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세종 행정 특별시를 만들 때에 이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주민들이 뭉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기조실장께서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신공항에는 우리가 좋게 대처가 늦었다 손 치더라도 공항복합도시 이거 할 때 아니 공항도 국가기관 산업이고 세종시도 특별 자치시지만 여기 공항복합도시 만들 때 세종 행정자치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특별법인 신공항 특별법에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렸다니까. 세종시 한번 봐보이소. 당위에서는 우리 보상 대상자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까지 그 취지 그거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뜨고 내리는 저 공항에
거기에 우리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저 사업이 15조입니다. 여기까지 다 치면 15조입니다. 15조. 이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가 생계대책, 전업대책 이걸 강구하지 못한다? 신고는 좀 늦어질지 몰라도 공항복합도시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조실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선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저기 집 동네는 많이 주고 우리는 자기 반다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뭐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부산시에다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답변이 돼 나왔는지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막 우리 식사나 1시간 딱 이 회의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한 10분만 우리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나가고 우리가 14일날 총회를 창립총회를 거치고 난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겁니다. 여느 지역하고 똑같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익식 상임 부회장께서 한 10분만 설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긴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몇 분 말씀 듣고 그렇게 일을 종결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산시에 가면은 그 신공항 관련돼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협의체에 회의를 가면 여기에 지금 언제 자료가 가면 2022년 12월 22일 6차 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발전협의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사항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별적 보상이라고요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은 원주민과 이주민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및 사례가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발전협의에서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감추고 여태까지 감추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어떻게 원주민들끼리만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보상을 많이 받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하니까 여기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는데 그분들도 여러분한테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거기 들어오라고.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원주민만 딱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주민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국토부에서 벌써 이렇게 무슨 거기 답변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쪽에서 그 단체를 구성하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이게 결성한 이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뭐 한 목소리 내갖고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다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결실을 맺어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조영식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단법인 가덕노동발전협의 이사장은 지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덕에 계시는 모든 분들, 보상 대상자들, 피해 당사자들을 다 저는 아우르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늦었다는 생각이 앞섰고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제가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준비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하루 반 만에 저희들이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00여 분한테는 이게 날아가요. 오늘 제가 우리 조경식 그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무처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덕분으로 제가 뭐 약간의 나이에 제가 공직에 국어의 의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60대 가지고 내가 무슨 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14일날 딱 발기총회 하고요. 그리고 이 보상을 가덕도의 김진옥이의 땅, 김진옥이의 재산,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진옥이가 알게 좀 해달라요. 그러면 이 보상대책위원회의 회원수가 우리 위원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0명이 넘어서는 순간 거기에 우리 몇몇 분들 한 90명이 뽑힌 보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그때는 많은 분들 정말 유능한 분들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회원수가 딱 1000명이 될 때까지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공유하고 정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이 딱 되는 그 순간 새로운 지도부를 짜는 정말 땡글땡글한 사람, 응? 정말 가덕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가덕도 전체가 모여서 내 재산 네가 좀 책임져주고 위원장으로서 좀 활동해두고 저는 그래 아낍니다. 그래서는 조경식 부위원장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그분들을 만날 다른 단체 만들지 마라. 바로 만들어. 봐라. 원주민, 외진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진공항은 좀 늦었지만 공항 복합 도시는 그렇게 해갑시다. 내가 하는 이 방식대로 갑시다. 통장회의 13명 모이는데 주민이 참여한다니까 통장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그래요. 발전협의회 김진호이가 만드는데 발전협의회 임원회의를 하는데 김진호이가 앉아있으니까 나가래. 무슨 이런 경우가 있노? 그런 식으로 단체 만들 것 같으면 못 믿겠다 이게. 내 재산을 책임지는 내 재산이 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빼앗기는 이 시점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대책위원회에 내가 왜 참석을 못합니까? 내가 임원이 돼야 합니까? 내가 부위원장이 돼야 내가 고문이 돼야 내가 누구의 대표성이 있어야 꼭 참석을 해요? 아닙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을 150명을 둔 것은 결정, 의결하기에 신속하게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현직에다가 어떻게 할 줄 압니까? 100명이 11명이면 5명을 뽑아라가 아니고 특정해라. 특정. 요래 김진옥이 김개똥이 누구누구 11명 중에 김개똥이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야 내 재산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도 못 믿겠다. 회의 참석해라 말이지. 발언해라 말이지. 그러나 현직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은 우리 국회의원격인 운영위원이 한다. 제 방식이 잘못됐습니까?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내 보상, 내 재산을 맡기겠어요? 이 정도만 하면 이 시스템만, 진호기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만 한다면 그 위원장 무시라고 해요. 저희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독수리 타법으로 일했지. 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 같이 합시다.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어제 내 진옥이 말대로 뭐이 너가 만든다고 자꾸만 그러지 마라. 힘들다 이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도 마라. 조경식이가 이야기하는데 통장단 단장이 하는 말이 공문서를 내놓고 이야기하더라. 우리 원주민만 위한 법은 없더라. 그러니 같이 가자. 그 다음에 우리 어촌계 회원들에 대한 것은 있다. 그리고 공항복합도시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저 세종시 목표로 우리가 잘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진호이가 또 이런 말도 하더라. 회원이 1000명 딱 되고 이 시스템대로 딱 그렇게 해나갈 테니까 그때 위원장 하고 싶으면 그래서 가덕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기꺼이 나서라. 그러면 진호이가 박수 치준다더라. 어떻습니까? 난 이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조화자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장암윤리가 있었지만 이주택지가 지금 청송 두문에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분리가 돼서 좋았을까? 뭐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때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충분한 우리가 보상을 다 받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김기조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말씀을 해달라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내가 지나고 보니까 벌써 한 10몇 년 됐잖아요. 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10년 좀 넘었어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참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시작하니까 아니면 또 그 시대 먹으러 다또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니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어도 막 그렇게 좀 하는 걸 하고 우리 김기조 운영위원회 말씀을 좀 듣고 그 회의를 산행하는 걸 하십시다. 예, 저는 장항에서 보상받은 데가 11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누나하고 윤리하고 98세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강민길 부총장님할 때 우리 동선 이주단지에 택배를 만들어주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봤는데 한 사람이 그러고 와가지고 분할시키고 분리해야 버렸어요. 그래서 44세대가 중을 받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로 왔는데 그 당시 강민길 청장님께서 여기에 다 오면은 해가를 같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다 뭉쳐야겠다.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대학에 우리 황 선배 우리 대학인데 지금 대학 분위기가 어떻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분들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열어도 나는 말씀 없어. 자 여기에 또 대학에 또 몇 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총대와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황원주의라고 운영위원이십니다. 지금 대학에 지금 실제는 어떤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책위가 지금 하는 것만한 경우에 지금 허지부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일 날 대책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해보자 이런 어떤 생각에서 저희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 위원장인 김영석 씨가 문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서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다시 해체를 하고 대책위를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구성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일이 돼봐야 정확하게 대학 대책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해체가 될 것이냐 다시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대책위를 운영할 것이냐 그래도 그래 6월 20일 날 다시 회의를 열면서 어떤 문제점들 해결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떤 단체가 또 구성이 되고 소리가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짧은 소견이지만 이 단체 구성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안 왔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가덕도에서 왔다 갔다 저도 별건 아니지만은 듣는 소리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여기가 어딘가 모르게 좀 깔끔하고 우리가 막말로 이야기 좀 깔끔한 거였습니다. 깔끔하고 정직한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서 제가 여기 오게 되고 어떤 흐름이나 가덕도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참석해가지고 여기에 동참해가 나도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 왔으니까 그래 알아주시고. 우리 사무장님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어제 무슨 모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분들은. 이거 알고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르겠습니다. 무엇이 누가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외지인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보상은 외지인, 현지, 주민 구분이 절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공토법입니다. 모든 보상은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거는 대통령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있는 한. 그런데 현지인, 외지인이다, 원주민이다.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79%가 2020년도 그 자료에 보면 79%가 우리 가덕도 땅이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상이 들어왔을 때 그 외지인이 79%가 다 갔다 21%가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절대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지인 보상관계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상관계만은 외지인과 현지는 그 원주민은 절대 둘 수도 없고 탈착을 둘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둔다고 생각했을 때 외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원주민이라고 예를 들어서 원주민의 예를 들어서 요만큼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러면 그 79%가 가진 그 외지인들이 그냥 있겠나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외지인, 원주민 그 부분은 절대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은 이 보상 문제만은 외지인하고 현지는 그 원주민은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보상을 아까 이거 드릴 거죠? 오늘 오신 분 드립니까? 아니 더 보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은 그래 이게 보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하시면은 컴퓨터에다 요걸 딱 치시면은 바로 여기 법제처에서 이걸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의 대책이 여기에 사무실전을 드리면은 제가 저희들이 아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래 하면은 보상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저도 지금 민지에서 국제 신도시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고서는 여기에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제가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제가 여기 가서 동양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 가서 참 살기 좋아서 내가 퇴직하면 여기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한 10년 전에 저희 생계동에 생계동에 제가 지금 짓습니다. 짓고 그렇게 와가 있는데 그리고 명지의 이 보상을 보면은 지금 아까 여기에 생계대책 용지가 나왔는데 우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그 창고 용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신부라 같은 데는 다른 어촌계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건생을 받았거든요. 근린생활시설. 그래 그게 6평에서 8평을 차량을 줍니다. 6평에서 8평 차량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시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집 그 택지를 여기는 100평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80평에서 100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하고 나중에 대체가 왜 필요하나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80평을 받을 건지 100평을 받을 건지 그것도 아주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80평을 받았고 하신부라 같은 경우에는 100평을 받았습니다. 이 평수가. 그래 하는데 단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신부라의 100평은 또 여기와 그 삼성단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기 아니라 우리 하신부락인데 100평을 받는데 거기에 받을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민들에 한해서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짝에 100평을 받으실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저도 80평을 받나 100평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뭐 바닷가 그거보다는 이쪽에 좀 시내 집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80평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였나 하면은 저희들이 80평을 받는 걸로 하고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80평에 대한 LH 돈을 또 다 돈을 줬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가 이제 그 연기를 보면은 그 오신시대 행복마을 있잖아요. 행복마을의 그 마을의 그 이주 택지가 2m입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거기 1층은 지금 우리가 상관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 넣다 보니까 2m라 하니까 도로가 좁다 말입니다. 그래 넓게 대책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3m로 해도 이렇게 됐던 거라요. 3m로 해도 이렇게 하니까 그 LH에서 뭐야나 우리 이미 80평을 주겠다고 구역을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 정해놓고 나서 공정에 나왔는지 그때는 제가 현직에 있어가지고 참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공청회 하는 자리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80평을 주기로 했는데 평수 도로를 2m에서 3m를 누르니까 저런 평수를 줄여야 된다. 구역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3m 하고 73평을 받을래? 아니면은 2m 하고 80평을 받을래? 아 이렇게 나오는 거라요. 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은데 그런 거 여기 제가 현지에 있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막 끌고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상협의회가 이원화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지금 현재 명기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고 그 뒤 에코델타는 2개가 됐습니다. 그 우리가 그 진구선 도로 저 북쪽에 에코델타는 그 이제 이원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쪽에 하나는 사람, 건축물 쪽에 하나는 사람.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대저 쪽에는 아예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이 대체기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동 하나가 됐거든요. 대체기가. 그래 물론 그 결과는 막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명지 땅이 비쌉니까? 강동 땅이 비쌉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지 땅이 비싸죠. 그런데 보상은 강도에 들어가다. 그 내용은 제가 그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원화됐을 때와 그 일원화됐을 때의 차이점이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이건 하나의 그 서점이다. 그러니까 그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방금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직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내가 강서구청에 피감사실장으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강서에 약 한 제가 81년도 그
내가 이제 그 부부청이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 그 강세만 계속인데 약 한 30군데가 우리가 전부 선임되었습니다. 경마장부터 시작해가 크고 작은 게 쭉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차별하는 예도 없습니다. 없고 그러고 실제 원주민이 이주택지에 들어가는 확률은 2%입니다. 전부 딱지를 팝니다. 왜냐 팔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집을 받아야 되잖아요. 택지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용적률이 주로 아마 지금 현재는 150%를 주고 있습니다. 그 주고 있는데 그럼 3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 3층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3층을 지으려 하면은 제가 그 국제 신도시 지금 집을 지었습니다만 그래 하려고 해도 최소한 10억 이상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쪽에 보상 받아가지고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지를 팔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주 택지가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신 분하고 백형을 받았거든요. 그걸 백형을 받았는데 그건 5억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게 보면은 법적인 외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시거든 일어나 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런데 아무리 원주민들이 저게 만약에 지금 아까 뭐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자기네들 뜻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입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토부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때 이 법을 보고 있고 저희들 때 이 법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세계 대시 용기도 행복마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모션 신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받았거든요. 그럼 상업용적을 하고 차이는 딱 차이입니다. 그래 그런 차이들 앞에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가 전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다 못하고 그렇다고 되면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 대지비에서 중지로 모아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여기에서 이 말 나오고 저기에서 이 말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업자 측에서는 일하기가 참 좋죠. 자기네도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기업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하나에 가자. 그리고 외지인, 원주민, 제가 외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根本안 되는 거를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는 앞으로 그 행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을 고시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 이들한테 가서 보상을 이런 거더라. 그러고 전 의심스럽거든. 컴퓨터에 아까 제가 말한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토지보상법입니다. 이걸 줄이면 토지보상법을 딱 치면 인터넷에 그러면 이 법이 뜰 겁니다. 그럼 심심한 탕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셔가지고 이 대책위가 활성화돼서 어쨌든 간에 올바른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가도록 그렇게 다 같이 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의 달인인 줄 알았지만 보상도 많이 받아보시고 또 직접적으로 한번 당해보신 분의 중요한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명지 땅값이 분명히 높았는데 강동이 많이 받았다. 그 원인은 연화됐을 때와 일어나가 됐을 때다. 그리고 저희들 옆전에 거기에 반재화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불러가지고 저희들 촉수 강연도 했고 했는데
14일날 이 창립 초기가 끝나고 나니 여러분들은 댁에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대회 안 걸고 유튜브만 보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한윤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험, 지금 현재 대저에서, 강동에서, 명제에서 하고 있는 그 보상대책위원장들하고 제가 불러가지고 저하고 다 같이 시민운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컨퍼런스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거는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경험이 있었고 이래 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 회의 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내 지역에 제가 살아가는 가덕도에 제가 태어나고 뼈는 묻으려고 했는데 대형장한테는 뼈는 못 묻겠고 내 고향입니다. 내 고향 형님들이 어리석은 선택은 나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1000명만 되면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 위원장을 뺑뺑 하나씩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공항복합도시 이거 건설하는데 힘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 우리 한문도 선배 왔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저희들이 원거리 지원을 대학 누구 알아서 해라는 거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기조실장께서 보상선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100만 원 받으면 여기도 100만 원. 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주자는 겁니다. 그분들의 등을 밀쳐주고 손을 땡겨주고 우리가 바람막이가 돼주고.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단체가. 네? 여러분같이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이 없습니다. 김진욱이는 정치 안 받고 뭐 그랬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름이 걸려가지고 보상대책위원회를 하는데 감히 누가 가장 대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1000명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은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뽑아요. 그러니 다른 짓 좀 하지 마라. 여기에 있는 준비위원들 90명 왜 프랜카드에 붙이는 저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아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당당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14일날 저는 항상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이 구호로서 제가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일 오실 때 손에 손잡고입니다. 손에 손잡고! 손잡고! 손에 손잡고! 손잡고! 고맙습니다. 지금 공무반환과 회식 여러 번 하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우리 동네 주민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녁마다 만나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주민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주택지를 놓으든 무슨 생계대책부지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갈아보셔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이 잘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완전히 많이 안 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등록법에 대한 또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할 수 있는 법칙이 근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 내용을 카피를 해가지고 전부 다 집집마다 우편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귀가 좀 들리고 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시급한 것 같아요. 이걸 집집마다 우편으로 돌려버리면 사람들 참여율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고영삼 씨가 한 얘기가 내가 지금 그 얘기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러면 전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가덕도 주민들이 이끌어 나갈 때 옆모습을 전야의 그 회장도 제 후배가 이끌어 나갔는데 검을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역시 우리 동네 가서 이런 내가 처음에 이
협의를 만든다 해가지고 작성 카드를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보니까 대개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 미친 저기 또 무슨 줄 알았고 누가 합니까? 정작 막 발전협의회 시작까지 나가고 집회하고 손을 들고 내 바다 가서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보상로 이렇게 저길 다 갈아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또 돈 나가고 아유 지금 저 SK 주유소 저거 땅 그거 해가지고 돈 갈라면 되는데 10억짜리 하나 안 주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발전협의회 가봤어. 가가지고 나액시 안 받았어요. 왜 안 줬느냐 하는 얘기가 회의가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모임을 가졌는데 회비 3만원씩을 그쪽으로 냈답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3만원을 안 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 응? 그러면 너가 왜 집회를 우리 보고 오라 했노?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무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지금에서 터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공하는 게 그래. 엄마, 형님 조용히 있어. 넘어가고. 이 새끼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구만. 이런 게 지금도 인자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합시다. 미친 새끼 지랄하네. 또 무슨 장난을 갖고. 참 하나같이 전부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덕도 전체를 두고 보상 뭐 다른 지역에서 보상도 많이 받았고 했지만 1차 지역에서 우선은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있죠.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외진 뭐 이래 이야기해요. 보상이라는 것은 태도를 갖다만 안 하고 갈아먹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은 100만원을 딱 나눠놓고 너가 주민들 갈아먹으라 이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고 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만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제 아버지께서 문자 총회장을 하면서 욕도 많이 듣고 나는 진짜 앞서서 이런 일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부지께서 너무 욕을 많이 듣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영상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은데 앞 사람이 투명하게 일을 하면요 밑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왜? 내 밥그릇을 챙겨주는데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 사장이 내한테 잘해주면 내 하고 싶은 거 내 그 모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일을 하지만 사장이 좀 뺐다가 그러면 또하나씩 내 손에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결백하게 잘 해나가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열심히 해서 앞에서 위원장님 한번 이끌어 보이소. 네, 고맙습니다. 힘내라고 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력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물단에 가면 저녁 자리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그리고요 회비가 5만 원을 저까지 비가. 오늘은 그 총회날 그 전화입시다. 예. 총회날 전화입니다. 일년부터 빨리 복사해가 집집마다 돌리고 그게 제일 빠르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의심한다니까. 의심차는. 너희도 내가 의심하지 너희도 다 알았다. 그건 안 해봤어요.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얼마나 게 아니라 강 사장 밑에 가서 강 사장 밑에 가서 내가